현재 이분들이 다 무주택인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집을 사야 할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할지 이제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무주택자가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 질문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많았던 것이 현재 무주택자인데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제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블리 TV님이신데 현재 현금으로 3천만 원 정도 있고 내년 2월 전세 만료가 됩니다. 대출받아서 오피스텔 또는 빌라를 매매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대로 전세 연장을 해서 살고 현금을 더 모아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욱하는 청개구리님인데요. 저는 인천에 분양받은 21평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빚이 7천 정도 있어서 내년 11월 입주라 고민이 돼요. 입주하게 된다면 올 대출로 들어가야 할지 아쉽지만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진케이님은 지금 무주택자로 전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에 맞춰 월세로 옮겨 깔고 있는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언가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시기마다 적절한 투자법이 있겠지만 아직은 잘 몰라서요. 세피티님이 생각하시기에 작은 예산으로 지금 시기에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니까 약간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다 무주택인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집을 사야 할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할지 이제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내가 이 무주택이라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뭔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주택이어서 메리트가 있는 것은 청약을 할 때 이제 가점에 무주택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잔금 대출이나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좀 더 높아진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혼 때 전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는 무주택자였거든요. 이렇게 무주택 포지션을 유지했던 이유는 청약 때문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청약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4년 동안 이렇게 청약 신청을 해도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해보고 안 되니까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계속 청약만 넣었다면 저는 이 오른 전세가를 계속 내 돈을 넣어가면서 감당을 해야 했더라고요. 다시 내가 신혼 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든지 첫 집을 마련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주택자가 왜 집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마련한 내 첫 집이 다음 투자를 위한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과 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는 전세로 신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제 친구들은 낡은 구축 소형 아파트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서 시작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 친구들을 보니까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어요. 이것을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새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대출을 받아서 첫 집을 이렇게 마련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첫 집을 마련을 해보니까 제가 7년이란 시간 동안 살긴 했지만 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팔고 월세를 살면서 이 종잣돈을 가지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집이 없었다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무주택자에게 있어서 첫 집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그런 갈아타기의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이라도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무주택자 분들을 보면 뭔가 이걸 포기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처럼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그 아파트는 다른 사람도 다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정말 세거든요. 그러면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점이 낮아요. 이 가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이 점수에 있어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청약이라는 게 희망 고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청약을 넣을 때도 내가 언제까지 청약을 넣겠다는 데드라인 딱 정하시고 그때까지 당첨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내 집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세 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할 집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이 정말 저평가 지역이라면 그런 곳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찬성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는 곳이 3년 이상 계속 상승을 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내가 고점에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역에 하락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저평가 지역은 달라요. 저평가 지역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런 지역은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투자와 실거주를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키면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직장 문제라든지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이 지역에 살아야 한다면 여기서 월세를 살 수도 있거든요. 내 투자처는 전국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유망한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돼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조정 지역에 사든 비규제 지역이든 취득세 중과가 안 되잖아요. 정말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했던 내용 중에 지금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와 실거주를 완전 분리해서 전국을 베이스로 보게 되면 특히나 비규제 지역이고 소도시인 곳들은 작은 투자금으로 가능한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의 단지를 정해서 최근의 시세 변화를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곳에는 정말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잖아요. 하지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들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거든요. 이 편견을 깨기만 하면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이고 내가 투자금이 적다면 정말 이런 비규제 지역의 소도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도시의 크기라는 것은 유동성의 크기를 말을 해요. 유동성의 크기라는 것은 돈의 크기거든요. 아무래도 도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돈의 흐름이 크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더 많이 상승하고 더 오래 지속이 돼요. 도시가 작게 되면 유동성의 크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지속되는 기간이 짧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인구가 작은 소도시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한 2년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2년을 보유하다가 이렇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때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선고권을 쓰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세입자와 협의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팔 수도 있어요. 2년 정도 보유를 하다가 좀 더 도시의 크기가 크고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도시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 내가 작은 투자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이 시드머니의 크기를 불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규제 지역이고 소도시인 경우에도 재건축과 같은 완전 새로운 아파트로 변신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충분히 장기 보유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아파트는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히 변신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 변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돈의 크기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유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내가 무주택자인데 지금 집을 사도 될까 말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생각이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언을 드릴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내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왔거든요. 내가 이 무주택이라는 포지션을 포기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가 집을 마련해서 여기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질문 중에서 좋은 내용을 제가 추려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구독
구독자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